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여기 산에 묶여있으니까 시끄럽고 네, 그래 진짜 잠도 못 자지. 밤에도 울거든요. 아 밤에도 짖어요? 네, 밤에도. 저 맨날 쓰레기 질통 앞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 맨날 이렇게 쓰레기 다 뒤져갖고 터쳐놓고 막 이렇게. 먹을 거 찾느라 그런 거죠? 네, 배고파서 밥을 밥 때문에. 저희가 두 마리, 새끼 두 마리 있었다. 이리 와. 안 쪼이는구나? 아, 이거 너무 이쁘네. 아, 내 찍는 거 아니었어? 얘네.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 이제 경비로 근무하시는 아저씨께서 유기견 두 마리를 데려다 놓으신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임신이 되기도 했고 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유입이 돼서 또 임신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30여 마리로 이제 개체수가 증가를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여기다가 유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그럼 원래 주인이 있던 애들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직접 가봤는데 보니까 아파트 단지 딱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원 발생의 소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았죠. 거기서 계속해서 새끼를 낳게 되고 또 거기 먹일 게 부족한 또 보호자들이 쓰레기를 갖다 주니까 거기 막 파리, 모기 생기고 또 냄새 나고 또 개들이 또 하다 보니 줄도 풀려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민원 소지가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그 폭발 직전에 개입이 된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여기에 강아지가 없어야, 개가 없어야 이게 좀
완벽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제 입양을 다 보내던가 입양이 어려운 아이들은 어쨌든 안전한 곳에서 이탁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자체는 거의 이제 민원 해결에 차원에서 가장 우선순위 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미 유기견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는 것들이 다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감수성을 가지고 개입을 하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자체, 또 수의사협회, 이렇게 동물전문단체, 또 지역 주민 협심해서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는데 사살 명령까지 내린 데들도 있었죠. 일부에서 그렇게 이제 마취총으로 예. 포획을 하다가 이제 사살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고에 의해서 안전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민원 처리들 다 했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구조 후에 중성화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것 또한 지자체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소형견의 경우도 25만 원 이상이 듭니다. 수염입니다. 네, 게다가 기저 질환을 갖고 있어서 그걸 치료를 한 후에야 중성화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나올지 뭐 150만 원이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죠. 여전히 바깥에서 유입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중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묶여는 있지만 교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계속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아기나 동물의 아기나 한참 활동성이 좋은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발발발발거리고 막 그쪽 돌아다니면 또 내 새끼가 아닌 애가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어떤 큰 개가 또 물어죽이고. 그래서 저희가 갔던 그날도 그 목숨이 경각에 달한 강아지 2마리를 구조를 해갖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앞이 바로 도로인데 도로에 로드킬로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같이 비참함이 일어나던 곳이었어요. 그런 한편에서 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견들은 중성화를 했는데 풀려서 돌아다니는 애들은 포획을 해야 중성화를 할 수 있는 거라서 포획틀을 설치를 해서 잡았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만삭인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럼 만삭인 애들은 어떻게 해요? 출산을 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한 후에 어미는 중성화를 기다렸다 하고 새끼들은 또 그렇게 산에서 살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여서 또 입양을 보내고 저희가 그래서 입양 파티를 한 번 해서 여러 마리를 입양을 보냈어요. 애기들은. 근데 문제는 그쪽에 이제 이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야생화된 게 이런 애들은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입양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쉽지 않겠네요. 그거. 센터 같은 데 가면 몇 년째 입양 안 되고 있는 강아지들 많습니다. 많죠. 예. 그 현장은 하나인데 그 현장에 대해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죠. 예. 네, 최소 자원으로 아이들의 복지를 제일 높이기 위해서 모두 지혜를 짜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성화인 거죠. 이 소위 말하는 떠돌이개, 뭐 야생개, 들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문제라 전 세계의 그 독 파퓰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도 있고 전 세계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포획해서 보호소에 가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하는 흔히 말하는 선진국 모형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또 안 보이게 없어지는 그렇게 100년을 했더니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떠돌이 개가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독 TNR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길에 있는 개들을 중성화 수소 내보내면 개도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안 늘어나고 번식이나 교미를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순해지고 또 거리 이동도 안 하게 되고 또 임신한 개들이 사나워지는 경우도 없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개체수가 더 조절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처해진 상황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고 예.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기견, 유기동물들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다행히도 이제 수의사회 같은 데서 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렇죠. 예. 이 아이들 사상충약 같은 것도 지원을 저희가 받았고 사료도 뭐 넉넉진 않지만 좀 후원을 하고 저희도 좀 하고 해서 애들이 쓰레기를 먹는 건 일단 면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의 삶이 한두 달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15년, 특히 지금 어린 녀석들은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갈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네, 큰 문제죠. 아이들을 어떻게든 입양을 보내서 네. 그 현장을 소멸시켜야 네, 네. 되는 거거든요. 없애야죠. 그러면 어떻게든. 네, 없애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부디 정말 양심 없이 버려서 거기 다시 개체군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자격되는 분들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물단체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뒤에서 계속 그 뒤처리를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뒤처리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 머리. 오늘 저 두 분 나오신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